8월 21일 저녁 쓱싹 브리핑.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노조가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을 요구하며 동반 파업에 돌입해 생산 차질이 우려됩니다. 카카오가 카카오 AI와 카카오 X로의 인적 분할을 전격 결정하며 인공지능 중심의 구조 개편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실종 사건을 담당자 혼자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항소심 첫 공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오 시장 측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특검팀은 오 시장이 공모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더 무거운 형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 갈등. 국민의힘 내에서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방식을 두고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추진하는 당원 투표 방식에 대해 다수의 현역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 처분까지 겹치면서 오는 24일 최고위원회의가 갈등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삼성 SK 대규모 주주 환원과 증시 영향. 삼성전자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0조에서 110조 원의 주주 환원을 실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40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발표하며 주주가치 제고에 나섰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반도체주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급등했으나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희비가 갈렸습니다. 현대차 기아 노조 동반 파업 돌입. 현대자동차 노조가 상여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10년 만에 8시간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기아 노조 역시 임단협 교섭 이견으로 다음 주부터 부분 파업에 동반 돌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파업으로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생산 차질과 매출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 SDI의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삼성 SDI가 삼성 디스플레이 지분 일부를 약 4조 4,500억 원에 매각하기로 공시했습니다. 이번 매각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미국 배터리 공장 시설 투자와 전고체 배터리 양산 준비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삼성 SDI는 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홈플러스의 고강도 회생계획안 제출. 홈플러스가 법원에 자가점포 19곳을 매각해 1조 4천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회생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매각 대금으로 담보채권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점포를 활용한 신규 대출로 공익채권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을 거쳐 오는 2029년까지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국민은행의 연 12% 고금리 적금 출시. KB국민은행이 최고 연 12.0%의 고금리를 제공하는 KB카드 쓰담 적금을 선착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품은 카드 이용 실적과 금융거래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입 기간은 6개월이며 매월 최대 3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카카오의 카카오 AI, 카카오 X의 인적 분할. 카카오가 이사회를 통해 카카오 AI와 카카오 X로의 인적 분할을 전격 결의했습니다. 신설법인 카카오 AI는 카카오톡과 AI 사업에 집중하고 존속법인 카카오 X는 기존 사업 관리와 신규 투자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이번 분할은 자회사 관리 부담을 줄이고 AI 경쟁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부산도시철도 비상제동장치 무단작동. 부산도시철도 1호선에서 70대 여성이 비상제동장치를 무단으로 작동시켜 전동차가 선로에 멈춰서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약 2분 20초간 중단되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검거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종로 귀금속거리의 사기 여파 침체. 서울 종로구 귀금속거리가 지난 6월 발생한 150억 원 규모의 금은방 사기 사건 여파로 심각한 상권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한 업주가 고객과 지인들의 금품을 가로채 구속되면서 상권 전체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범죄가 상권 이미지에 치명적이라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020 세대의 극단적 다이어트 집착. 미디어를 모방해 극단적으로 마른 몸을 선망하는 뼈말라 열풍이 1020 세대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SNS상에서는 거식증을 옹호하며 비정상적인 체중 감량 요령을 공유하는 집단이 형성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절식이 골다공증과 뇌기능 변화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종사건 종결 절차, 관리자 승인제 도입. 경찰이 실종사건을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제주에서 장기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담당자가 확인 없이 종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앞으로는 실종 해제 요청 시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의 최종 승인을 거치도록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소방관 사망 가해자의 공무원 폭행 사건. 과거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관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던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구암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소란을 피우다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고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시원의 경복궁 내 흡연 제지. 그룹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씨가 경복궁에서 담배를 피우려던 외국인 관광객을 직접 제지했습니다. 최시원 씨는 해설 자원봉사자와 투어를 하던 중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흡연 행동을 멈추게 했습니다. 이후 최시원 씨는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국가유공자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명웅의 스타 왕중왕 215주 연속 1위. 가수 이명웅 씨가 스타 왕중왕 랭킹 투표에서 215주 연속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이명웅 씨는 데뷔 10주년 기념앨범 발표와 함께 고향 종합운동장 콘서트 전석 매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는 박서진 씨와 송가인 씨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조보아 친동생의 연예 예능 출연. 배우 조보아 씨의 친동생 조유경 씨가 연예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대기업 마케팅 직원인 조유경 씨는 첫인상 투표에서 남성 출연자들에게 몰표를 받으며 주목받았습니다. 조보아 씨는 동생의 출연 모습을 SNS에 공유하며 유쾌한 응원을 보냈습니다. 배우 임채무의 장애인 초청 선행. 배우 임채무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놀이공원 두리랜드에 발달장애인들을 초대하며 따뜻한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임채무 씨는 복지관과 협약을 맺고 발달장애인들이 언제든 놀이공원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막대한 채무 속에서도 직원들에게 아파트를 선물했던 그의 행보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쓱싹 뉴스 앱에서 확인해주세요.